오늘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수급과 미국의 제조업, 대선,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토픽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11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이번 달도 바닥권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점진적인 회복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대선, 이 중요한 변수긴 하지만 이것보다도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대선, 중국의 정권 교체, ECB 통화정책회의, 또 재무장관 회담, 만기일과 금통일 같은 다양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놓여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장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투자 전략 나우에서 함께 고민해 보시죠. 박승용 전문가,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제약 카지노 화장품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정훈 전문가, 바닥 다지기 구간, 인내의 전략이 필요하다. 한교수 전문가, 전약 후강, 호재가 더 많은 한 주간. 정희만 전문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관망세로 이어지고. 강재현 전문가, 주 중반 반등을 노린 저가 매수. 박한샘 전문가, 예측보다는 대응 전략이 유리한 흐름이다. 금산 전문가, G2 정치 이벤트, 외국인 포지션 변화를 기대한다. 이재우 전문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종목 장세를 기대한다. 네,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든지 종목별 장세 혹은 또 주 중반 이후의 반등을 노리면서 저가 매수를 한다든지 외국의 포지션, 긍정적인 흐름의 전개를 예상하면서 세우는 전략이 많았고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우 전문가, 박승용 전문가 두 분을 연결할 텐데요. 이재우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안녕하세요.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어디서 그 가능성을 보신 건가요? 일단 최근에 지수가 조정을 받고, 해외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대선이겠죠. 그런 대선도 이제 가장 코앞에 다가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 자체가 그 대선을 제외하고는 지금 올라갈 요인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뺄 이유도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라면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데 거래소는 심하면 1885까지 다시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1900포인트 전후면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실적 컷석은 플러스를 만들어가고 있죠. 예,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시장이 빠지긴 빠집니다만은 여기서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해외 대선,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짓눌렀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가를 하방으로 밀고 내려가는 쪽보다도 하방이 탄탄해졌다라는 쪽으로 인식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시그널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거래소는 빠져도 크게 빠지지 않고 대신에 코스닥이라든가 종목별 장세가 더 견조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암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칫 1885포인트까지 열어둘 필요는 있다. 이것은 옵션 만기일에 대비한 말씀이신 건가요? 만기일의 변동성은 어떨까요? 아니요, 좀 만기일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조정을 주면 지난주 저가 부근인 1885포인트 정도면 충분히 강한 반격을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수가 1885포인트 정도까지 후퇴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종목별로는 지금 현재 강하고 견조한 종목군들은 크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방이 탄탄해졌다는 인식하에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이 중요할까요? 중소형주 혹은 종목별 장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재우 전문가는 어떤 쪽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IT가 좀 탄탄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매매해야 되는 경기 관련주 쪽은 IT 쪽을 우선적으로 봐라. 많이 빠졌다고 해서 납폭과대 화학 소재 이쪽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 쪽이라든가 통신 쪽 괜찮아 보이고요. 내수 쪽이나 이런 쪽은 변동성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등락 거듭하면서 조정받을 때 또 큰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순환 흐름을 노리는 전략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기존의 바카라 종목군들 여전히 순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대신에 변동성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 기억하시되 최근 움직임 보면은 거래소도 IT 부품 쪽은 그 변동성이 크지 않고 좀 견조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싫다라고 하면은 IT 부품 쪽, 특히나 네. 바닥권에 있는
IT 부품 쪽도 최근 들어서 반등 시도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쪽도 뭐 보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최근 변동성장에서 안정감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외됐던 IT 부품주도 볼 때군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재우 전문가는 이번 주 변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하방은 탄탄하다는 인식이 더 유리한 전략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IT주, 대형 IT주와 IT 부품주 쪽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변동성이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의 바카라, 순환 관점에서 보지만 변동성 확대 가능성 염두에 두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이쪽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박승용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도 종목별 장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권해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이쪽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월요일에는 또 어떤 쪽으로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종목별 장세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죠. 네, 일단은 해석 관점을 보게 되면 기존에 중소형주에서 주도주였던 바이오, 카지노,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군들이 기존의 그 주도주였죠. 네. 최근 흐름 보게 되면 그 카지노 관련주들이 흐름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중국 모멘텀에 화장품주들이 잘 빠지고 있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주도했던 그 중소형주들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여전히 중소형주에 대한 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를 매매하는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관점이고, 또 이제 계속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테마가 국내 제약사를 M&A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서 종목별로 순환의 그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일부 종목은 이제 부인 공시를 좀 내면서 급락하는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약주의 전통적인 것은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중소형주 쪽의 흐름, 특히 이제 경기 방어주라는 의미는 민감주들이 못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특히 이제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변동성이 좀 크지만 대표적인 중소형 그 방어주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서부터 보게 되면 제약주들이 보통 움직이게 되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중소형 장세다 이렇게 해석을 좀 많이 하는데, 역시 계속 제약주들도 움직이는 관점을 봤을 땐 중소형 장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카지노, 엔터, 또 제약주까지 최근에 흐름이 좋지만 변동성도 나타나고 있는 쪽입니다. 이런 쪽에서 옥석을 가리면서 대응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추세를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종목에 5일선, 11선, 21선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눌림목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요령을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매매 기법 스킬인 것 같고요. 보통 그 스킬은 이제 하실 때는 중소형주는 웬만하면 이제 시가총액 작은 것들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00원 미만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매도도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이제 1,000억 기준 내외의 중소형주, 그다음에 보게 되면 실적이 되는 쪽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1선의 눌림목일 때는 매수 가능하지만, 보통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은 21선에서 트랙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척 하다가 그냥 깨버리고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그 중소형 중에서 높은 것들은 21선 지지 보고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고점이 높아지는 어떤 추세 흐름들을 타고 있는 종목군들의 네. 대부분은 이슈라든가 실적을 수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낚이는 것 같아서 네네. 그 종목은 좀 말씀 안 드리고, 대학 종목을 몇 종목 그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좀 보면 유한양행 역시 뭐 괜찮고요. 부강약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 몇몇의 그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우상향 패턴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은 웬만하면 좀 안 보시기 좋지 않을까라고 네네. 좀 판단이 되고요.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뭐 제약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은 뭐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승용 전문가, 바이오 카지노 엔터, 아까 이재우 전문가가 얘기했던 바카라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과 화장품주, 계속 시세가 나고 흐름이 좋다는 것은 주도주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접근을 권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제약주는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접근을 한다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접근하기를 권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은 피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을 접근하는 게 요령이라고 합니다. 두 분 모두 방어주적인 제약주, 또 이재우 전문가는 내수, 통신주 쪽, 이런 쪽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